우리는 오랫동안 부끄러운 나라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어서, 자원 하나 없어서, 손 벌리며 수입하고 유가 뛸 때마다 쩔쩔매던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앞에 산유국이 줄을 섰습니다. 2025년 11월의 어느 아침, 전라북도 정읍, 인구 10만의 조용한 지방 소도시. 그 도시 외곽의 작은 공장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차량들, 양복을 입은 외국인들, 통역사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만 약 200명. 그런데 그 명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싱가포르, 독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소도시에 산유국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자원 0%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굽신거리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완전히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세계가 이렇게 움직였는가? 둘째, 기름이 넘쳐난다는 사우디는 왜 이 기술을 돈 주고 사려 하는가? 셋째, 우리는 지금 이 기술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날 정읍에 온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영 에너지 기업 패드코의 압둘 모센 알자질 대표가 직접 날아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친환경 솔루션 기업 사비엔그룹의 리차드 페리스 회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계 4대 원자재 상사 중 하나인 트라피구라의 케빈 유노 이사는 싱가포르에서 직접 건너왔습니다. 독일에서는 글로벌 화학기업 BASF의 유미란 아시아 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우디, 영국, 싱가포르, 독일. 중공식 한 번에 네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동시에 전북 정읍으로 날아온 겁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인천공항 근처도 아닙니다. 부지 면적 약 7,500제곱미터, 2,200평 남짓한 지방 소도시의 공장 앞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략적 협약 3건이 동시에 체결됩니다. 하나, 영국 사비엔과의 전략적 제휴 계약. 둘, 싱가포르 트라피구라와의 재생유 판매 계약. 셋, 국내 기업 로우카본과의 사업 협약. 보통 기업 간 계약 하나 성사되는데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공장이 완공되는 날 3건이 한꺼번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공장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기름은 중동에서 사와야 했고 가스도 수입했습니다. 유가가 뛸 때마다 온 나라가 긴장하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원 없는 나라의 소도시에 산유국이 먼저 비행기를 띄워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에너지 서열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읍에서 보러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가스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평범해 보이는 공장 건물 한 채,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4개의 세라믹 분해로뿐이었습니다. 정읍 웨이브 공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굴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재활용 공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공장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써온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은 이겁니다. 거대한 로 안에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400도에서 800도까지 온도를 올립니다. 고온으로 구워서 분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 굴뚝이 필요하고 유해 물질이 나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읍 공장의 온도는 300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의 절반 이하입니다. 비밀은 세라믹 파동이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병원의 MRI 스캐너를 아시죠? 몸을 자르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몸 안을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특정 주파수의 자기파가 우리 몸속 수소 원자만 골라 반응시키기 때문입니다. RGO 기술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세라믹 볼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파동 에너지가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탄소 결합만 골라 끊어냅니다. 태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파동으로 분자 결합 자체를 분해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면 다시 콩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익히면 끝입니다. 지금까지의 플라스틱 재활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트병을 녹여 새 페트병을 만들지만 반복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 버려집니다. 그런데 RGO는 다릅니다. 된장찌개를 다시 콩과 소금과 물로 정확히 되돌리는 겁니다. 한번 플라스틱이 된 것을 석유화학의 첫 번째 원료 상태로 복원하는 것. 이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원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존 재활용은 깨끗한 플라스틱만 받습니다. 씻고 말리고 분류해야 겨우 라인에 올릴 수 있죠. RGO는 다릅니다. 음식물이 묻은 포장재, 수분이 섞인 농업용 비닐, 여러 재질이 뒤엉킨 복합 소재까지 전처리 없이 그대로 투입 가능합니다. 더러운 쓰레기도 먹는다는 게 RGO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둘째, 결과물의 품이 다릅니다. 추가 정제 없이도 나프타급 고순도 재생유가 나옵니다. 석유화학 산업 전체의 첫 번째 원료가 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수율은 약 70%. 폐플라스틱 100kg를 넣으면 70kg의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쓰고 버려지는 영농 폐비니만 한 해 32만 톤이 넘습니다. 들판에서 불 태워지거나 방치되던 그 쓰레기가
이 공장 반대편에서는 고순도 원료유가 되어 쏟아집니다.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면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왜 못했을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쟁사들은 깨끗한 플라스틱만 처리할 수 있거나 초고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는 초인계 방식으로 고온 고압이 필수입니다. 핀란드 네스테는 식물성 원료 중심입니다. 300도 미만, 저온에서 오염된 폐플라스틱까지 그대로 처리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RGO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물론 아직 상업 규모의 검증 데이터가 쌓이는 중이고 경쟁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적이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어떻게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한 중소기업 손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한 소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대전에서 금상을 받습니다. 출품작은 석유 골로였습니다.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태워 밥을 짓는 가정용 연료장치. 에너지를 더 잘 쓰는 방법에 집착했던 그 소년이 훗날 정웅재 박사가 됩니다. 중년의 과학자가 된 그는 평생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한 번 쓴 에너지를 어떻게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답을 그는 세라믹볼에서 찾았습니다.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중진류를 고순도 경진류로 되돌리는 실증에 성공합니다. 태우지 않고 파동만으로 기름의 성질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공장에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구와 양산 사이.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그 깊은 골짜기를 건너는 데는 돈도 사람도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연구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이어받아 세계를 바꾼 아들. 반도체도 조선도 배터리도 처음엔 다 이랬습니다. 누군가의 고집 하나가 나라의 산업이 된 겁니다. 그 숙제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들 정영훈 대표였습니다. 2006년 회사에 합류했고 2015년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주식회사 도시유전을 세웁니다. 이름에 이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막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뽑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전으로 쓰겠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네티 신기술 인증을 찍어줍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건 진짜 새로운 기술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우리기술과의 합작, 정읍 부지 확보, 세라믹 분해로 4기 설치. 2025년 11월 웨이브 정읍 공장이 준공됩니다. 석유 골로를 만들던 10대 소년의 지문이 반세기 가까이를 건너 세계가 줄 서서 사러 오는 공장으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길래 영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에서 대기업 임원들이 비행기를 탔을까요? 자, 이제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얼마나 돈이 되길래 세계가 움직였을까요? 답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지갑, 재생 나프타입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의 정체는 단순한 재활용 연료가 아닙니다. 나프타급 고순도 재생유입니다. 나프타.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플라스틱 용기, 입고 있는 합성 섬유 옷, 타이어, 비닐봉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나프타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전체의 첫 번째 도미노. 그런데 이 나프타에 재생 딱지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은 이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2026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최소 30% 이상 섞어야 한다고. BASF 같은 글로벌 화학사 입장에서는 이 재생 나프타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법으로 보장되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갑, 탄소 배출권입니다. 수익 엔진은 기름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편의점에서 1+1 행사 상품을 살 때 우리는 하나 값을 내고 두 개를 가져옵니다. 도시 유전의 구조가 정확히 그겁니다.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순간 두 종류의 돈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재생 나프타라는 현금, 또 하나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환경화폐. 왜 탄소 배출권이 생기냐고요? 재생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들면 원유에서 뽑았을 때보다 탄소 배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도시유전 측 추산에 따르면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덜 배출한 그 차이가 고스란히 배출권이라는 화폐로 변환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배출권을 팔면 톤당 약 12,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 탄소 시장에서 팔면 톤당 70유로 안팎,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8배 차이입니다. 기름도 해외에서 더 비싸고 탄소도 해외에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영국과 싱가포르 트라피고라가 굳이 정읍까지 날아온 겁니다. 우리 집 분리수거장에 쌓인 폐비닐 한 봉지. 그 한 봉지가 정읍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찍혀 나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 붙은 재생 나프타, 그리고 환경화폐인 탄소 배출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비닐봉지 안에 두 개의 돈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름바다 위에 떠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공장 기술을 그토록 원하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상당량을 석유를 태워 만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돌리고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데 석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CT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때문에 사우디는 매년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어치의 석유 수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금덩어리를 자국 전기 만드느라 연기로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꺼낸 카드가 비전 2030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자.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그렇게 아낀 석유는 전부 수출로 돌리자.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까지 박아넣었습니다. 그 상징이 네옴시티입니다. 1조 달러를 투자해 사막 한가운데 짓는 탈석유, 친환경 스마트시티.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사우디가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도시를 새로 짓고 인구가 늘고 산업이 들어오면 무엇이 쏟아질까요? 쓰레기입니다. 친환경 도시를 내세우면서 그 뒷마당에 소각장 연기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 물뚝 없이 유해물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빈 퍼즐 조각에 정확히 맞아 들어간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 정읍의 RGO입니다.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술. 그 기름은 다시 석유화학 원료가 되고 남은 자국 석유는 수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 방에 세 가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친환경 에너지 원료 확보, 수출 석유 증가. 그래서 2025년 사우디 에너지 기업 패드코가 도시 유전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에서 RGO 기술을 독점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넘긴 겁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2022년 영국 사비엔 테크놀로지 그룹은 하루 100톤 처리 규모의 RGO 플랜트를 400억 원에 수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영국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사가는 겁니다. 2024년 12월에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시의회가 RGO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공식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해외 지자체 단위에서 공식 승인한 첫 사례입니다. 이건 제품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50년 국가 전략, 그 거대한 퍼즐판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이 핵심 조각으로 끼워진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자원부국은 빨간색, 자원빈국은 파란색. 대한민국은 항상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빨간 나라가 파란 나라의 기술을 사러 온 겁니다.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드는 걱정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해외에 다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술도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걱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인증 현황을 보시죠. 국내에서 4개입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NET 신기술 인증, 국제지속가능성 인증인 ISCC+, 공정안전관리 PSM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품질 검증, 해외에서도 2건의 승인이 더 붙었습니다. ISCC 플러스 취득으로 확보한 EU 재생원료 수출 자격, 그리고 미국 피닉스 시의회 RGO 프로젝트 공식 승인, 4개 인증의 해외 2건 승인, 특허와 인증으로 전 세계에 이건 대한민국 기술이라고 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는 울산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연 32만 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1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준비 중입니다. 정유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재생유를 원유와 섞어 나프타를 만드는 실증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유전 하나가 아니라 국가급 산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대목입니다. 기술은 세계 정상급인데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25개 업체가 만들어낸 열 분해율을 전부 합쳐도 연간 4만 7천 톤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나프타의 3일치입니다. 1년치 생산량이 3일치 수요에 불과한 겁니다. 제도도 이제 겨우 문이 열린 수준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열 분해율을 원료로 넣는 것이 공식 허용된 게 2024년 7월입니다. 기술이 21세기 최전선에 있는데 제도는 이제 막 문이 열린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무라 테크놀로지, 핀란드 네스테 같은 경쟁사들은 조단위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반도체 만든다고 했을 때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조선한다고 했을 때도 영국이 코웃음 쳤습니다. 배터리 할 때도 일본을 뒤늦게 따라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OECD 1위입니다. 연간 208kg, 평균의 4배. 청소라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의미가 뒤집힙니다.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가 가장 많이 되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굴뚝 없는 공장 하나가 세계 최대 산유국을 줄 세웠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은 언젠가는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의 유전은 쓰레기가 쏟아지는 한 계속 채워집니다. 땅 밑의 유전은 신이 준 것이지만 도시의 유전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도시유전 세계 1위라는 네 번째 왕관을 막 머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이 준 땅에서 기름을 뽑는 건 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건 실력입니다. 우리는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 앞에 내놓는 분리수거 봉투 하나. 예전 같으면 그저 쓰레기였을 그 봉투가 이제는 정읍의 RGO 공장으로 들어가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세계 1위를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기름값과 탄소값 두 개의 돈줄이 동시에 붙어서 우리에게 땅 밑에 유전은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도시 곳곳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라는 유전이 있고 그걸 캐내 기술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자원이 없을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유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쓸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술이 진짜 대한민국의 네 번째 산업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도와 속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